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시장인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흔히 위험자산이라고 평가받는 자산시장은 위기가 터지면서 상승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오늘은 조금은 생소하지만 우리가 과거부터 겪어왔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과거의 반감기마다 비트코인은 상승해 왔습니다. 비트코인은 1차, 2차, 3차 반감기를 진행해 왔었고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2024년 4월달로 예정되어 있는 4차 반감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는 4차 반감기를 목표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저 역시도 반감기는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정말 기대되는 이벤트입니다. 차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1차, 2차 반감기를 이미 학습한 투자자들은 당연히 3차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큰 호재로 반영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비트코인 3차 반감기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고점부터 저점까지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60%까지 하락이 나와 주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국채와 금까지 폭락하게 됩니다. 미국은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연준의 무제한 돈풀기가 시작되었었고 양적 완화를 목적으로 한 유동성은 다름이 아닌 자산시장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지금에서야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2020년 3월달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락이 나와주면서 유동성이 강하게 공급되고 그 유동성이 지금의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위기에서 나온 미국의 돈풀기가 나오지 않았었다면 당시 시가총액이 300조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10배 이상 그 가격을 띄우는 그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시장은 매 순간 위기를 터뜨리면서 더 큰 상승으로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미국의 지역은행들에 대한 파산 이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SVB뱅크가 파산 위기가 돌면서 당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6%까지 하락이 나와 주었었고 이걸 다시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공지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플러스 57%까지 더 큰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지금의 유동성 그리고 주가의 상승은 미국의 부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노우볼은 굴러가고 있지만 아쉽게도 미국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망하지 않을 거고 위기가 오면 또다시 돈을 풀어낼 겁니다. 2008년도 이후 연준이 미국 국채를 직접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더라도 미국의 국채 가격은 하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4차 반감기를 통해서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길 수 있는 그 유동성은 어디에서 공급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쉽게 예측해볼 수 없는 또 다른 위기와 그 위기에 따른 또 다른 유동성 공급을 통한 그 상승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제가 지금 유력하게 보고 있는 4차 반감기 때 상승분으로 갈 수 있는 그 동력은 다름이 아닌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제 영상을 계속해서 따라오시면서 장을 대응하셨던 분들은 의아해하실 겁니다. 왜냐면 저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시점부터 출시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비트코인 매도 시기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이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진입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6개월 플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하락이 나와준다면 예정대로 고점 자리를 넘겨준 31.8K를 넘겨주는 상승이 나와준다면 그리고 그 상승에서 ETF가 승인되면서 더 큰 상승을 만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그 자금은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해주고 그 자금은 하락에 대한 재료로 사용이 되면서 저는 그때 나오는 이 하락이 정말 큰 반등으로 가는 우리가 찐 반등이라고 하는 진짜 1억까지 갈 수 있는 그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나오는 마지막 하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트코인은 매 파생상품 거래가 출시된 시점으로 매번 하락이 나왔었고 과거 미국에서 최초로 금 ETF가 승인된 시점인 3월부터 오히려 금 ETF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와 주었었습니다. 근데 ETF라는 재료를 한 달, 두 달이라는 기간이 아닌 6개월 이상, 1년에서 2년 이상을 바라보는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하락이 기회였겠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었겠죠. 비트코인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도 실제로 비트코인은 바로 상승이 나왔던 게 아니라 마이너스 30% 정도의 하락이 나온 뒤에 큰 상승으로 이어졌었고 사실 매 상승 직전에는 개미 털기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사실 너도 나도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구간에서 바로 직전의 고점 자리까지 넘기는 그 상승이 나오는 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의장인 게리 갠슬러는 BTC를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이 증권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주었었고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은 2023년 6월 2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가장 최근 SEC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거절했지만 SEC의 전 의장인 클레이튼은 2일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2023년 8월 18일 스페이스 X에서 5천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를 했는데,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분석이 아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사실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다고 알려진 비트코인 신봉자인 테슬라는 지금과 같은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도를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의 악재가 존재한다고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인 큰 틀 안에서는 ETF의 자금력이 비트코인 상승의 원동력이 되어서 2024년, 2025년까지는 가격적인 측면만 바라봤을 때는 사실 더 큰 높이로 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길이 순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모두가 관심 갖지 않는 시기에서 매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거고, 모두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신규 진입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대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유를 드렸었고, 아직까지는 그 관점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관점에 대한 그 근거들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브리핑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관점은 차트가 흘러가는 대로 이어서 계속 브리핑을 올려드릴 거고, 제 관점이 틀리게 되면은 고집 부리지 않고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